또 투자 잡박사전 백영입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ELS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ELS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ELS라는 상품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듣긴 했는데 이 영어 약자로 된 수많은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 상품들의 이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이 ELS랑 그 수많은 영어 약자로 형성된 친구들이 어떻게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요것 한번 딱 듣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가셔서 상품을 상담받거나 여러분이 투자하기 위해서 상품을 이제 고를 때 굉장히 좀 편해지실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었거든요. 자, 오늘 ELS와 그 많은 친구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ELS라고 말씀드렸어요. ELS가 뭐냐면 에쿼티 주식에 연결되는 거죠. 에쿼티가 왜 주식인가는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퀄 평등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어요. 주식이라는 게 자본, 즉 주인의 몫이잖아요. 주인의 몫을 정해진 금액으로 쪼개가지고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게 주식이니까 나도 한 주 갖고 있고 당신도 한 주 갖고 있어. 그럼 뭐예요?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에쿼티, 그게 이제 주식의 개념으로 발전을 한 거죠. 자, 에쿼티 링크 연결됐습니다. 뭐예요? 시큐리티스. 시큐리티스라는 것은 뭐였죠? 보안이라는 뜻이 아니었죠. 복수로 쓰면 뭐였어요? 증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유가증권, 어떤 수익 구조라는 거죠. 자, 연결이 됐습니다. 뭐에? 주식과 연결된 수익 구조예요. 이게 ELS입니다. 자, 근데 원래는 ELS보다 더 먼저 기본이 되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DLS라는 거예요. 자, DLS의 D는 뭐냐면 드라이브에서 시작돼요. 디리버티브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원이 어디냐면 드라이브에서 나온 거예요. 드라이브라는 게 뭐죠? 뭔가 이끌어져 나왔다는 거야. 드라이브. 자, 그래서 디리버티브스, 즉 파생상품의 어원이 드라이브에서 시작한 거죠. 뭔가 이끌어져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달 후에 오를까 떨어질까 이걸 놓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생상품의 한 종류예요. 뭐 주식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이 어떤 기본이 되는 자산이 있어요. 기초자산이 있는데 그걸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뭘 거래를 해요? 한 달 후에 주가를 놓고 배팅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끌어져 나온 거구나. 그래서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DLS라는 게 파생상품과 연결된 Securities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먼저 사실은 전체적인 그 어떤 틀인 거예요. 자, 근데 이 DLS 중에서도요, 주식에 관련된 상품이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ELS라고 별도로 칭합니다. 즉, DLS가 이렇게 파생과 결합한 어떤 수익구조 상품의 어떤 큰 틀의 이름인데, DLS가 그 중에서도 주식과 연결하는 것은 별도로 떼내갖고 뭐라고 했다? ELS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에 연결하는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개별 종목도 있고, 주가 지수도 있고, 그 주가 지수도 어느 국가에 따라 다 틀리죠. 뭐 대만도 있을 수 있고요. 홍콩도 있을 수 있고, 유럽, 미국,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수많은 주가 지수들 등등에 연결되는 건 ELS고, 그 외에는 뭐라고 할게요? 그러면 DLS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DLS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원자재. 여기서 말하는 원자재는 이제 금이라든가 원유 이런 데다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밀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된 상품도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원자재에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주가에 연결되듯이 원자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금리도 있을 수 있어요.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이거 가지고 또 상품을 짤 수가 있고요. 금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라는 게 뭐죠? 이 회사가 부도가 날까 안 날까. 그렇죠? 이 국가가 만세를 부를까 안 부를까 이런 것 갖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금리, 신용위험, 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식 외에 파생에 연결되는 것을 총칭적으로 DLS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주가에 연동하는 건 ELS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누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또 들어보죠. 자, 그 중에서 ELD.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눈치로도 알 수 있으시겠죠? 에쿼티 주식과 연결된 D는 디파짓이라는 단어예요. 디파짓이라는 건요, 예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은행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LS 중에서도 이거를 정기예금화 시켜서 즉 원금 보장용으로 만들어낸 게 뭐다? ELD라는 상품이고, 이건 어디서 팔까요? 은행에서 파는 거예요. ELD 상품은 은행에서 팔고요. 원금 보존형으로 나와요. 즉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도 낮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른 강좌 들어보신 분은 충분히 아시겠죠? 제 강좌 다른 차시 들어보신 분들은 위험에 따르는 대가가 수익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ELD는 목표 수익률도 낮겠지. 자, 그러면 이제 ELF라는 게 또 있네. F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펀드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 ELS라는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펀드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펀드 투자자는 ELS에 투자되는 거죠. 근데 펀드의 뜻이 뭐예요? 돈을 모으다라는 게 사실은 펀드의 뜻이에요. 그래서 펀딩을 했니? 그러면 뭐 자금을 모집했니?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돈을 모아가지고 누가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이 대신 잘 운용해 줄게요 라는 게 펀드인데, 그 안에서 뭘로 운용해요? ELS로 운용을 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ELF. 자, 그러면 ELT라는 것도 있네. T라는 건 뭘까요? 트러스트,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신탁이라는 게 믿고 맡기다 라는 뜻이죠. 신탁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또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 이거를 신탁에 넣어서 파는 걸 ELS를 신탁에 넣어서 팔면 EL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ELS를 직접 팔 수는 없으니까 펀드에서 넣어서 팔거나 정기예금으로 만들면 ELD인데 목표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건 잘 안 하고 ELT로 만들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디파짓은 원금 보장형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ELB라는 게 있어요. B라는 건 뭘까요? 요거는 본드라는 거예요. 본드라는 게 우리가 힘들 때 부는 거 그거 말고, 본드라는 것은 채권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채권.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채권을 본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노트라는 표현도 쓰고 빌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본드라는 건 채권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에쿼티 주식에 연결되는데요. 뭘로 만들어놨어요? 채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원금 보장형 상품인데 채권 형태로 만든 건 ELB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상품이 파생이 되었네요. 그래서 ELS라는 상품이 은행에서 팔면 ELD, 펀드로 만들면 ELF, 신탁에 넣으면 ELT, 채권화 시키면 ELB가 되는구나. 그 외에 주식 외 상품은 뭐예요? DLS라고 하는구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자재도 있었고 금리도 있고요. 주가 외에 수많은 지수들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또 연결되고, 심지어는 환율, 그렇죠. 환율 상품도 많다. 환율에 연동되거나 신용위험까지도 있죠. 디폴트 리스크, 그거까지도 수익 구조로 만들어낸 거, 전반적인 다른 상품은 DL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ELS, DLS가 무궁무진합니다. 기초자산에 따라서는. 그래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제 좀 감에 들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투자 잡박사전은 계속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필요한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